교육 사회학이 애초에 좀 어떤 뜻이에요? 교육 사약이 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 아, 과목에 대해서 잠시만. 네, 지금 교육 사회학을 공부하시는데 교육 사회학이 뭔지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실 수 있겠죠? 해내겠습니다. 방금 대답이 제일 좋았어요. 무조건 해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사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네, 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는 잘 하고 계세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새 공부 시간이 평균 막 10시간 이렇던데요?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네네, 결과 나올 수 있고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가르쳐 드렸던 거 어떻게 좀 네,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네, 이걸 한번 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지금 그게 변호사님이 예전에 알려주셨던 구조화 독서법 그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큰 부분 외우고 또 작은 목차 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더 작은 목차를 들여다보고 먼저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먼저 폴더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다 이제 완료된 후에 내용을 집어넣는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교육학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려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좀 쉽게 외울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가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학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출제 근거는 어떻게 되고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변형된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직접 문제도 만들어 봤고 자신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걸로 거의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 더 아, 손댈 수 없을 정도 완벽하신데 실제 지금 성취도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예, 공부하셨던 예. 거 중에 지금 최근에 공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교육학 중에?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내가 일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윤규라는 네네. 학생이 지금 이제 교육학 올해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친대요. 이게 교육학 강의를 네네네. 들으러 왔대요. 그중에 한 파트를 아무거나 하나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제 교육 사회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육 사회 이제 기초 부분에서 큰 부분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능론이고 두 번째로 갈등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신교육 사회학 부분 중에서 번스타인의 교육 사회학 이론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왜 출제가 되냐 하면은 선생님 출제 죄송한데 근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그러면 처음에 기능, 갈등, 신교육사회학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세 개는 무슨 예, 관계예요? 이제 교육사회학이 이제 기능 갈등 교육 신교육사회학 이렇게 있는데 네, 기능론 이제 교육이 어떻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게 기능론이고요. 네. 그리고 갈등론이 교육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게 그 갈등론이고요. 그리고 신교육 사약이 이 두 분의 시야를 이제 닫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새롭게 바라봐 보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긍정적인 부분인 기능론이랑 그다음에 갈등 요 두 파트는 구 교육사회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라든지 제가 알기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아, 시험장에서 내가 항상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읽은 것들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사역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옛날 방식과 신교육사역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론과 그다음에 갈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시험이 신교육사회학 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시험이 신교육사회학에 많이 나온다기보다 이제 교육사회학이라는 이 과목이 최근 한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가 출제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냐면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배경이나 바탕을 근거로 해서 아,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어떤 그 챕터가 있는데 이게 신교육사회학에서 이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과 좀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출제도 해봤습니다. 근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왜 나온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2022년에 바뀐 부분, 그다음 번스타인과 관련이 있다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조금 한번 네. 학생으로서는 이게 조금 불확실하게 느껴져요. 이 선생님 말 믿어도 되나? 약간 네. 뇌피셜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더 근거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주요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교수 학습 및 평가 개선한 지향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향점 중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냐에 따라 그 외의 요소인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이론이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시험에 이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이 개정된 부분과 번스타인 이론이 뭔가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좀 수긍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시험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존에 혹시 나왔던 부분이 있나요? 기존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번스타인의 이제 보이는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왜 말씀해 제가 주세요. 이 통합형 교육과정을 이제 나온다고 확신이 드냐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최근에 이제 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학습 고교 학점제가 지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과목마다 선생님이 막 부족하니까 학교별로 좀 수업을 이제 통합을 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다르게 교육 과정을 다르게 편성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통합형 교육 과정이라는 게 이제 교사와 학생이 자율성과 욕구가 반영되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도 선생님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 중 통합형 교육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음, 기존에는 여기서 출제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 출제되었던 부분은 보이는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통합형 교육 과정은 이제 출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럼 보이는 교수법, 보이지 않는 교수법 언제 출제됐어요? 이게 06년도, 08년도, 13년도 이렇게 총 세번에 걸쳐서 출제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060813, 그럼 2년, 5년, 그 다음에 네네. 한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10년째 안 나오고 네,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좋아요. 그럼 교육사학 지금 긍정, 그러니까 기능, 갈등, 신사회학, 신교육사학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학에서 첫 번째 이 기능론이 있고, 이 기능론의 큰 개념이 뭐냐면은 교육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학교에서 선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더 유용한 곳에 배치해서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 기능론을 주장한 학자가 드리븐이나 파슨스 그리고 디르켐 이렇게 세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이 애초에 좀 어떤 뜻이에요? 교육 사약이 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 아, 과목에 대해서 잠시만. 네, 지금 교육사학을 공부하시는데 교육사학이 뭔지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잠시만, 지금, 아니,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기능과 갈등 신교육사학은 아시는데, 교육사학이 뭔지 모른다. 네. 맞나요? 왜요? 책이 안 나오나요? 아, 이게 책이 그 좀 큰 설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 혹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어, 그 설명 나와 있는 책이 이제 대학교 때 배운 전공 서적을 이제 따로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저기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가 네, 여기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포유류라는 걸 공부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포유류? 포유류 파트를 봤더니 밑에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 있대요. 뭐 동물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호랑이 사자는 아는데 포유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죠? 교육사역 뭔지 자체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구글링을 하시더라도 교육사역 자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육학이라는 교육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네, 교과서를 찾아보시기 전에 사회학이라는 거 되게 쉽죠. 사회에 대한 학문, 즉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근데 모든 인문과학이라는 건 어떻게랑 왜 두 가지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럼 교육사회학과 좀 대칭되는 개념은 뭔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범주에 대한 내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버리면 내용이 붕붕 떠요. 지금 아까 긍정적인 기능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육사의 긍정적 기능? 설명 막 하고 계셨는데. 아, 긍정적 기능이 먼저 선발의 기능, 그리고 배치의 기능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분발의 기능, 배치의 기능. 좋아요. 그럼 계속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긍정적 기능. 이게 선발의 기능이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각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배치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잠시만.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학이란 범주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사회학이란 범주 속에서는 이제 사회 안에서 교육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기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교육사학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적인 측면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갈등적인 부분은요? 네, 갈등적인 부분은 교육은 이제 사회나 이런 곳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지배 집단이 지배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좋아요. 네네. 좋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능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긍정적인 기능이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각 사회가 필요한 곳에 뛰어난 학생들을 배치시켜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기능론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갖고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능론적인 측면은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다 이거고, 그다음 부정적인 네, 갈등적인 측면은 지배 집단을 어떤 고착화시킨다는 건데, 두 네네. 가지 설명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할 어떻게 수 이해해야 있습니다. 될까요? 먼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능론이고 아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저 교육일 뿐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게 갈등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방금 하셨던 걸 그냥 말씀하신 거고, 다시 반복하신 아, 거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회학이라는 걸 기초로 봤을 때 사회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학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시스템 속에 제도 속에 우리가 있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물학이니까. 모이면 사회학인데 지금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갈등론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지배계층을 좀 고착화시킨다는데 그 말은 뛰어난 애들이 지배계층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 맞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듣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러면 네네네. 여기서 어떤 워딩 속에다 좀 지식을 뭉쳐 넣을 수 있냐면, 사회학. 여기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고 설명해도 될 거고, 아니면
과거의 인식이긴 하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 내지는 통치, 피통치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뭔가 어쨌든 엘리트라든지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을 시키면은 그게 사회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든다고 하는 방식, 어떤 사고 방식. 이게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일 거고. 그다음 부정적인 측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배 집단화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의미로 네, 좀 넓게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또 사회학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회 계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사회학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신사회학의 내용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아, 네네네. 먼저 신교육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이 먼저 해석적 관점이라는 것을 이제 기초로 교육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이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해석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인간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객관적 법칙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미시적 접근이다. 사회 구조보다 행위자의 내부자 관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규칙 및 지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증적인 경험주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개별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좀 대립 구조를 띠고 있어요, 계속. 긍정적 네네. 부분 기능과 갈등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네네. 그것들이 묶어서 구사회학이었잖아요. 구교육사회학이었잖아요. 네네. 신교육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구조랑 그런 어떤 내부적인 데 영향을 좀 덜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뭐예요? 구교육사회학은 그런 식이었다 이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교육사회학이 비판하는 점들이 구교육사회학의 문제점 아닐까요? 네네, 새롭게 이제 바라보는 해석적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네, 해석적 관점 빼고 해석적 관점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여기 써 있는 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나는 그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기존에 항정살을 먹는 애들이 많았대요. 항정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항정살을. 근데 나는 갈매기살이 좋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돼지고기 파다 이러면서 갑자기 항정살은 퍽퍽하고 그다음에 걔는 뭐 좀 냄새도 좀 별로 안 좋고 식감도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돼지고기 파는 항정살 파였고 그 사람들은 뻣뻣한 식감을 즐기고 냄새가 나도 먹는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신 돼지파가 바라보기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책이 지금 긍정적인 기능 부분과 갈등적인 부분 안 써놨는데 안 써놨는데 그 자세히 근데 우리가 신학파의 내용을 보면은 구학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해석론적 관점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고 인간 개인에 대한 주체 의식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으로 좀 보이고 말씀을 들어봤을 때 개별성을 강조한다 그랬으니까는 어떤 기존의 구조주의, 뭐 이것도 어차피 철학에 연관이 돼 있을 테니까 사회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개인의 실존 쪽으로 다시 오는 경향이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으실 때 구조를 좀 활용해서 자꾸 읽어주세요. 구조를 활용해서.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요. 구글링을 반드시 해보시거나 기존 책을 꼭 찾아봐 주세요. 근데 이 찾는 네, 시간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요. 중간중간 찾으면. 그래서 네네, 포스트잇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 딱딱 붙여놓고 하루가 끝날 때 있죠. 그때 몰아서 네네. 구글링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연습장에 적어놨다가 자기 전에 모두 찾아보셔도 좋은데 반드시 찾아보고 다시 내용을 복습하고 주무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보고 내용을 다시 복습한 후 취침을 할 것. 네, 네,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반드시 이제 모르는 것을 이제 찾아보고 구글링을 한 후에 복습을 하고 취침을 할 것. 네, 네, 좋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셔서 요 내용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 10번 정도 보세요. 영상 20분밖에 안 되니까 계속 보셔야 네, 돼요. 구조를 이용해서 오늘 책을 다시 이해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은우님 네네,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 지금 뭐 친구 상조도 다녀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모든 시간 아껴서 공부에 쏟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하루에 14시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겠죠? 해내겠습니다. 방금 대답이 제일 좋았어요. 무조건 해내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사람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네, 좋아요. 요거 해서 이제 공부하셨던 이해도를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오늘 어떤 부분 읽었는데 이해도가 어떻다. 네, 공부한 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파트 방금처럼 설명해서 이제 목차 한번 스토리 쭉 설명해 주시고 뭐가 시험에 나온다, 이유는 뭐다 이런 거 하루하루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한 파트씩만 정해서. 한 파트씩만 정해서 어느 부분이 나올 것 같은지 이제 생각하고 이해한 부분을 이제 그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